생선 속 메틸수은의 치명성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시작은 동물이었지만 곧바로 사람들에게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まずはその手足がしびれてくるでね、感覚が鈍くなってくる。それから口の周りなんかもしびれてくる。それから視野がですね、このだんだん狭くなってくるね。ちょうど竹筒からこう外を見るみたいにこう狭くなってくる。そして歩くのがこのフラフラしてまっすぐ歩けなくなると。そういうこの神経の症状が主に出ます。 질소 비료 공장에서 무단 방류된 수은, 그리고 수은에 오염된 생선, 이것이 미나마타병이라는 불행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미나마타병. 다들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이름은 이곳 미나마타시의 지명에서 따온 것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미나마타병의 재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카모토 시노부 씨. 그녀는 미나마타병 환자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비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시노부 씨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팔다리에 마비가 온 것입니다. 사지마비는 미나마타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시노부 씨는 6살까지 걷지 못했는데 단순히 뇌성마비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미나마타병 증상이 경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14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병원에 보관 중이던 그녀의 제대열에서 엄청난 양의 메틸 수은이 검출된 것입니다. だから坂本忍さんは人類が初めて経験した胎盤を通して起こった有機水銀中毒ですよ。ね、だから忍さんの存在はそれこそ人類の遺産みたいなもんですよね。だから世界で初めて胎盤を通って起こった中毒の当事者ですから。 태반은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해로운 독성 물질은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태아성 미나마타병의 발견은 이런 상식을 뒤엎은 것이었죠. 태반은 메틸 수은을 전혀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메틸 수은은 태반을 통과해 태아의 장기는 물론 뇌에 축적돼 어머니보다 더 심각한 미나마타병을 유발했습니다. 胎盤っていうのは子供をいろんな有害物質から守って赤ちゃんを守ってくれるものだ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たわけですけど、メチル水銀に関しては逆に、子供の方にたくさんのそのメチル水銀を送り込んでしまう、組織であったわけですよね。母親よりもはるかに、強い重篤な症状を示す子どもが、水俣で発見されたということが、胎児性の患者さんたち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시노부 씨는 매일 2시간씩 스트레칭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지가 마비되기 때문이죠. 미나마타병이 발견된 지 50년. 지금도 그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병은 극단적인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수은을 섭취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임산부들도 크게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먹고
있어요. 그거는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별로 크게 신경은 안 썼거든요. 임신 7개월인 이경진 씨. 해산물이 풍부한 부산에 살다 보니 생선을 즐겨 먹는 편입니다. 여느 임산부들이 그렇듯 생선 섭취에 대해 별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 드시는 반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선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생선을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평소 생선을 즐겨 먹는다는 임신 6, 7개월 차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모발 검사를 통해 체내 수온 축적 정도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모발 내 수온 농도가 제법 높게 나온 임산부들도 있습니다. 좀 놀랍고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경진 씨의 수온 농도도 제법 높게 검출됐습니다. 지금 제가 결과치 들은 거 0.868로 들었는데 조금 높다고 얘기 들어서 조금 지금 무서운 상태입니다. 임산부들은 태아의 건강을 더 염려했는데 그렇다면 엄마의 수온 농도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생선을 즐겨 먹는 임산부와 아기의 탯줄 속 제대열을 채취해 일본 국립미나마타병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생선을 섭취한 산모들. 과연 수온으로부터 안전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정밀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산모 10명 중 5명에게서 유럽 기준치 이상의 수온이 검출됐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태아의 제대열 속 수온 농도입니다. 분석 대상 모두 산모의 혈액보다 태아의 제대열에서 수온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섭취한 수온은 정작 엄마보다 태아에게 더 많이 축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赤ちゃんの脳っていうのは、構造が出来上がってない脳ですよね。例えばきちっと出来上がった家に強い台風が来ても、びくともしないけど、同じ台風が来てその出来上がってない家っていうのは壊れてしまう。ところがもともとその脳の脆弱性が高い上にですね、水銀の濃度も母親よりも高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非常に、胎児が成人に比べてリスクが高いという理由の一つになると思います。 지난 2007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규모 조사에서도 산모보다 태아의 제대열에서 수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제대열 속 수온 중 무려 91%가 뇌 손상을 유발하는 메틸 수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온을 더 많이 섭취하면 태아의 뇌에도 더 많이 축적이 되는 것일까요? 인하대 임종환 교수팀의 의뢰에 14마리의 임신 쥐에게 하루 2mg과 5mg의 메틸 수온을 투여했습니다. 2주 후 어미쥐의 혈액과 새끼쥐의 뇌 속 수온량을 측정해봤습니다. 예상한 대로 수온을 많이 섭취한 그룹의 어미쥐 혈액 속 수온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또한 이들 그룹의 새끼쥐 뇌 속에서 더 많은 수온 축적이 확인돼 어미쥐의 수온 섭취가 새끼쥐의 뇌 속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특정 부위에 수온이 작용함을 통해서 신경 조직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胎児の時にそういうふうな脳への障害を持って生まれた子どもっていうのは脳の神経細胞っていうのはどんどん修復していく力が他の組
臓器よりも少ないので、一旦非常に強い障害を受けると、その障害をずっと引きず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 수은에 오염된 생선 섭취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덴마크령의 파로 군도는 전체 인구 4만 8천 명의 섬입니다. 지난 4월 이곳을 방문했을 때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파로 섬에서는 이런 특별한 날 먹는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요리, 얼핏 보면 쇠고기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고래고기입니다. Yeah, this is whale meat from Gwent, and it's very bloody meat. Before you use it, you have to dry it all the way up, and then you have to put it in cool water in about 3 to 4 hours, just running water, so you can get all the blood out of. 고래고기 요리는 파로 섬의 오래된 전통 음식입니다. 감자와 당근 등 다양한 채소를 넣고 찜처럼 먹는데요. 다른 생선에 비해 육질이 쫄깃쫄깃하다고 합니다. I don't know, it's Faroese tradition and I like the food. It's a bit more special to eat whales than other fish because they don't come here to Faroe Islands so often, so it's a bit special. 바다로 둘러싸인 파로 섬에서는 해마다 7월이면 고래 사냥 축제가 열렸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곳 바다에 고래는 흔한 존재였죠.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고래를 잡아 함께 나눠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부터 이곳에서는 고래고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대두되었습니다. And when we looked at pilot whale concentration, it was sky high compared to other food items. And so when we made the calculation, we could see that this single food item was the main responsible for our contamination in human blood. 파로 군도의 공중보건의인 팔웨이의 박사. 그는 하버드 대학과 공동으로 고래고기 섭취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규모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86년에 태어난 아기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이디는 팔웨이의 박사의 첫 연구에 참가한 많은 아이들 중 한 명입니다. 하이디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는 수은에 오염됐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래고기를 자주 먹었다고 합니다. If I knew that it could affect my child, I would not have eaten the whale meat. But now I know, so I will not eat it anymore if I get pregnant or. 하이디를 포함한 많은 아이들이 팔웨이의 박사의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태어날 당시 7살, 14살, 그리고 21살, 7년 단위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1986년 당시 파로섬 아이들의 혈중 수은 농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The results was 22.5, but Heidi's was only 9.1, which was. 하이디의 혈중 수은 농도는 14살이 돼서야 낮아졌습니다. 고래고기를 거의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If I want to have a family and get pregnant, I'm probably going to stop eating meat for about a year before and not eat it while I'm pregnant at all. So. 파로섬 아이들의 뇌를 찍은 사진입니다.
수은 농도가 낮은 아이들에 비해 높은 아이들의 경우 간단한 작업에도 훨씬 더 많은 뇌 부위가 활성화됐습니다. 뇌의 기능적 활동 능력이 저하돼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뇌 여러 부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당시 수은 농도가 높았던 아이들의 경우 성장한 이후에도 언어 능력이나 기억력 등의 인지 능력이 훨씬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임신을 했을 때 수은에 오염된 고래고기를 섭취하면서 태아 시기 이미 뇌 손상이 일어났고 그것은 성장에서까지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when we're talking about the effects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of prenatally exposed, that means babies exposed or fetuses exposed to mercury before birth. That is, I think that is the most valid of our findings. 팔웨이의 박사의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인지 발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기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임신 시기 고래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I didn't eat anything. I knew about these studies and about the warnings, and I think while I was pregnant, it was forbidden to eat any of it. So I didn't eat it, but I like it very much, so it's difficult to keep away from it. 임신 시기 엄마가 고래고기를 섭취하지 않은 이 아기들과 20여 년 전 태어난 아이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Some, not the major troubles, but if you take the group with the highly exposed children, you'll find that their movements are maybe not that nice as it is in the children with a very low exposure. So usually if you have a child with a very high exposure, you can't be sure that you'll find any difference, but only if you take the whole group. 20여 년에 걸친 팔웨이의 박사의 연구는 두 가지를 밝혀냈습니다. 임신 시기 수은에 오염된 고래고기 섭취가 태아의 뇌 손상을 유발하고 그것은 성장에서까지 아이들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동영이는 모발 속 수은 농도가 위험 수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동영인의 밥상은 달라졌습니다. 일단 2달 동안 생선 섭취를 이전보다 줄여보기로 한 것이죠. 체내에서 수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대략 2달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수은 농도가 높다는 검사 결과에 무척이나 당황한 눈치입니다. 전혀 뭐랄까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을 건데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수치가 나왔다 그러니까 좀 당황을 했어요. 수은이 이게 배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몸에 쌓이다 보면 질병이 또 생긴다고 이 말을 들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So, but if you continue to eat mercury faster or a higher amount than what your body can get rid of, you're going to accumulate. 지난 7월 말 동영이를 포함한 5명 아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아이들은 생선 섭취를 자제해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이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많이는 안 먹었는데 조금 먹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해요. 2개월인가? 하여튼 그 정도요. 생선을 별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수은은 이제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2달 동안 생선 섭취를 줄인 아이들. 수은이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결과는 반반이었습니다. 1차 검사 때보다는 낮아졌지만 아직은 다소 높은 수치였습니다.
다른 4명의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내에 한번 축적된 수은은 배출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림을 보여줍니다. 혈중에 있는 수은보다도 장기 쪽에 축적되어 있는 수은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훨씬 더 길어서 몸속에서 배출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생선은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이자 동시에 신경계 독성 물질인 메틸수은에 오염돼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별 영향이 없지만 임신 중인 산모나 뇌가 발달 중인 아이들은 생선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선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틸수은은 먹이사슬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큰 생선일수록 수은 함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갈치, 고등어 같이 작은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Well, we recommended against consuming shark, swordfish, tilefish, because they had too much mercury. King mackerel was another specifically identified fish where we believe that generally speaking they had too much mercury for safe consumption by women who might be pregnant or children. Then for other types of fish, light tuna that often we buy in cans in stores, shrimp, other commonly consumed types of fish, pollock. Again, the 2 meal per week guidance was appropriate. 우리가 즐겨 먹는 생선을 한번 볼까요? 명태, 갈치, 고등어, 조기. 비교적 크기가 작은 생선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음껏 섭취해도 되는 걸까요? 수은에 취약한 임산부나 아이들의 경우 작은 생선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성인 2,34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큰 생선인 참치를 많이 먹는 미국의 4배, 유럽 국가 독일의 6배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유는 생선 섭취량에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속에도 메틸 수은이 함유돼 있어 자주 먹으면 체내에 축적이 될 수밖에 없죠. 임산부나 아이들은 작은 생선이라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Because you will accumulate in your tissues the mercury in those smaller fish. So just like the big fish consume small fish and concentrate the mercury in their tissues, if people eat a lot of fish, even if they're smaller, they will accumulate that mercury in their tissues and so have to be somewhat careful if they're in the sensitive groups.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체내에 축적된 수은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키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이나 채소에 많은 비타민 C입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석 달 동안 비타민 C를 복용시키자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은 배출이 훨씬 잘 됐습니다. 생선을 드실 때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메틸수은의 경우에는 우리 체내에서 흡수가 되게 되면 배설이 잘 되지 않는 형태로 간이라든지 신장에 축적이 되게 되는데 비타민 C를 섭취하게 하여서 메틸수은과 결합하게 되면 활성화된 형태, 즉 배설이 잘 되는 형태로 바뀌어서 담즙을 통해서 장내로 배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인 65법안은 주민들의 건강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775가지의 유해 환경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의거해 캘리포니아의 생선 판매장에서는 생선 속 수은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생선 섭취 가이드라인입니다. 수은 함량이 낮은 어패류조차 주 2회로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수은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The issue really is, are you being exposed to something that over time can have effects? Or in the case of tuna, for a pregnant woman, if you're exposed to, I didn't mean in the case of tuna, in the case of mercury,
if you're a pregnant woman, a high exposure to mercury while you're pregnant can have effects. Now, and for young children who are going through, their brains are developing very quickly, and it's a very important developmental stage for them. At that point in their life, they're more susceptible to the mercury than they will be when they're older.